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올해도 안 고쳐졌고 내년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절대 안 고칠 것 같은 법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법인지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정치후원금 사용 논란도 결국 수입 지출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구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매년 정치후원금 회계를 선관위에 보고하지만 선관위가 모든 위법 사항을 검토하진 않습니다. 보고서 공개 기간도 한시적이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후원금 내역을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정치후원금 수입 지출이 있을 때마다 이를 즉시 공개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놨지만 국회에선 아직까지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가 2년 전인 2018년 4월 18일에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거예요. 네. 지금도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당시 뉴스데스크는 국회의원들의 정치후원금에 대한 수익과 지출 파악이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서울대 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이 쓴 정치자금 내역을 시리즈 기사로 내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19대 20대 의원들이 쓴 돈이 4천억이 넘습니다. 참고로. 다 해서? 예, 정치 자금이. 예. 근데 여기서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게 네. 의원 세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치 후원금. 후원금 네, 얘기하는 후원금을 거죠. 받아서 쓰는 돈을 얘기하는 후원금은 거죠. 이제 정치 자금으로만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예. 네. 근데 이 우리가 낸 그 정치 후원금 사실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이거 다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신고는 합니다만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보기도 힘듭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봤던 경험을 살려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국회 보좌관 출신이십니다. 네. 경험담에서 얘기를 드리면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면서 정치 후원금에 대한 수익과 지출 파악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치자금법 42조 회계 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42조를 보면 선관위는 열람 기간이라고 해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영수증 등 첨부 서류들을 딱 3개월만 관할 선관위 사무실에 비치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여줍니다. 3개월이 지나면 못 봅니다. 잠깐만요. 사무실에 비치한다는 건 온라인으로는 못 보고 오프라인으로만 볼 수 있다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거는 그 3개월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되고 또 온라인으로도 자세한 선거 관련된 자금은 볼 수 있는데 정치 자금에 대한 내용은 못 봅니다. 3개월 지나면 못 본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돼요. 3개월 지나면. 예. 근데 이제 지금 오마이뉴스와 서울대 SNU 팩트체크 센터가 함께 공개하고 있는 정치자금 내역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의 사용 일자, 내역, 금액, 사용처 등 같은 지출 내역은 있는데 영수증과 첨부 자료, 증빙 서류가 없어요. 이건 못 봐요. 그럼 이것도 정보 공개 청구하면 안 돼요? 그래도 못 봐요. 이건 정보 공개 청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정치자금법 42조에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면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는 절대 열람 못 합니다. 대통령도 못 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생기는데요. 이거 인터넷 게시판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2016년 11월 25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여의도에 있는 식당 두 곳에서 정치 자금을 썼는데 명목이 주유비였습니다. 식당 두 곳에서 기름을 넣었다. 예.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보좌진들의 단순 기재 실수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일정표상 아마 식당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건 제가 주유비 영수증을 넣은 거예요. 그냥. 너무 눈에 띄는 거라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이 실수일 가능성이 실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사무실 보증금 용도로 빌렸던 돈 5천만 원을 갚았다라고 정치자금을 신고했는데 누구에게 갚았는지가 없어요. 그리고 윤영일 전 민생당 의원도 미지급 채무를 반환했다라고 하면서 4,3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썼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갚았는지 이게 이제 증빙을 그러니까 증빙 서류를 못 보게 돼 있으니까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예. 정치자금 용도로 돈을 빌렸다 갚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누구에게 돈을 빌렸고 누구에게 돈을 갚았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치자금법 1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3개월만 공개하고 또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누구에게 돈을 갚았는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게 과연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거에 뭐 판단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또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류 폭탄입니다.
선관위에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관련 회계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하면 말 그대로 서류 폭탄이 날아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온라인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전산 자료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산 자료 있습니다. 전산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서류를 PDF로 바꾼 PDF 파일이 옵니다. PDF 파일을 읽든가 아니면 종이로 출력해서 읽든가. 그러니까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환도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해서 분석하려면 엄청난 양의 수작업을 요구합니다. 또 종이 서류나 PDF 파일을 받을 때 수수료도 내야 되거든요. 이것도 부담이에요. 실제로 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궁금해하고 분석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언론사 기자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많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 법에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받아보려면 종이 한 장당 300원, 한 장씩 추가될 때마다 100원씩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장 정보 공개 청구하면 1,200원을 내야 됩니다. 전산 자료 같은 경우 1메가당 1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가 이번에 시리즈로 내고 있는 자료들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는 총 14만 4,31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얼마예요? 수수료 꽤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돼요. 시민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한마디로 보지 말라는 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선관위에서도 국회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내놓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 국민으로부터 후원 받았으면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다 낱낱이 보고를 하고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